오늘도 좋아. 1, 2, 3. 등차수열이요. 보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야.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걸 알아. fx 이제. 얘가 1차로 등장하니까 fx는 2차식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에 대한 계수는 이 라지 A, 그러니까 fx에 대한 형태가 이런 형태라면 이 라지 A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A의 값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의 값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쓸 때 어떻게 써줄 수도 있는 거냐면, 지금 f1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게 주어져 있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은 2차 식의 계수가 주어져 있고 1차 식의 x1,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식을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c의 값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수투에서 좀 더 많이 얘기할 건데, 여기서도 이렇게 놓아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일단은 0 대입했더니 무엇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f0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이제 여기다가 0 대입해서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는 그냥 2차식이니까 1 대입했을 때의 값을 조금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진 거고, 이럴 때는 그냥 ax 플러스, 그러니까 얘를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편할 수도 있거든. 근데 너희들이 식을 이렇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상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얘는 실제로 어디에서 많이 이용이 되냐면 수투에서 이용이 돼요. f'1이 5고 f1이 3인 이러한 fx라는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앞에가 x-1의 제곱으로 묶일 거고 나머지의 형태가 5의 x-1 플러스 3이라고 쓰이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상수항 1차 항에 대해서 x-1로 표현했을 때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게 하나 더 추가되면 f2'1이라는 값이 7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쓰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미분하게 된다면 무엇이 생기는 거냐면 2가 미분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1이 나오는 거잖냐. 그래서 여기에 2팩분의 1, 7, x-1의 제곱이라는 항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금은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나중에 수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이것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봤더니 적분 계산이 조금 쉬워지더라 라는 거고, 아니면 fx에 대한 식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수투 때 수투 하면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지금 이런 형태가 등장했으니까 이 문제도 x-1에 대한 형태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아니면 얘를 어떻게 이제 지금은 어떻게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냐면, x-1을 넣어봤더니 여기에 이제 어떤 식이 나오고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가 배운 나머지 정리잖냐?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 첫 번째고, 이 식을 쓸 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너 이거 잘못했구만. 잘못했는데 아무도 얘기하잖아. 얘가 b고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야 돼요. 그래요? 미분한 값이 아니니까. f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이 b의 값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오케이? 좀 잘못 적었네요.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더라. 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단은 이러한 형태로 식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건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싶었고, 그 다음은 이제 문제들을 쭉 한번 봐보자. 여기서 또 보면 되네.
정오각형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닮음을 구해주겠습니다라는 게 목표야. 황금비인가? 정오각형이. 얘가 값을 구해볼 건데 B2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를 x라고 놓아줄까요? 그러면 5. 이 길이 2지. 2하고 2지. 이거 난가? 이게 왜 2랑 2가 되는 건 알아요? 각을 구해주면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닮음이 됩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되겠습니다. 미안. 문 닫아버릴게. 오늘 약간 황사가 있대. 그래서 늘 기침하는 것 같아서. 얘가 이 삼각형 ABM이라고 놓을까? ABM이라는 이 삼각형이랑 그리고 이 커다란 삼각형 ABE라는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길이들이 다 주어졌으니까 이 길이 2야. 이 길이 x예요. 그럼 주어진 거지? x 대 2는 뭐 대 뭐예요? 2 대 x 플러스 2. 그러면 이제 x의 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닮음을 찾는 문제라서 이건 너희들이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다음 봐봅시다. 이 문제랑 그 뒤에 문제를 체크한 이유는 다 하나야. 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이 문제 지금 낸 의도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야. 우리가 두 개를 연립했었더니 나오는 값 2x-1은 0인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때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 값을 알파라고 놓고 이 값을 베타라고 놓는다면 그러면 나한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를 기준으로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의 삼각형의 넓이랑 이때의 삼각형의 넓이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높이가 베타가 되는 게 맞고 이 높이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가? 그러면 나한테 어떤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될 거냐면 이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이 1이고 높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어. 그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넓이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넓이의 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그러면 넓이의 제곱의 값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나한테 알파 플러스 베타 알고 알파 베타의 값을 아니까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206번 또한 봐보자. 이것도 비슷한 문제거든. 207번. 207번을 봐보면 여기서도 넓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S1이라는 게 APO라는 게 S1이 되는 거고 S2라는 게 BOQ라는 게 S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OB가 S3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때 넓이가 다음과 같이 3의 2배가 이 3의 2배가 이거의 2배가 되는 거와 같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얘도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S1 플러스 S2가 2 S3.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게 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놓아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들을 구해볼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S1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밑변의 길이는 마이너스 알파고 높이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알파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 그 다음에 S2는 밑변의 길이는 알파고 높이는 베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뭐가 될 거냐면 x1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의 세제곱이고 2분의 1의 베타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 그렇지? S2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S2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를 구해야지. 이것의 y절편은 4m 플러스 5네. 그래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4m 플러스 5야. 2 곱하기 2분의 1에 4m 플러스 5에 무엇과 무엇이 곱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곱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연립한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m 플러스 5 얘가 무엇이 됩니다. 이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네. 이제 다 나왔지? 왜? 얘가 소가 되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식 자체를 무엇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식 자체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m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목표는 이거야. 두 근을 잡았을 때 이것을 대입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건데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때 절반으로 나눠서 이 것을 통해서 마이너스 알파 길이가 되는 거야. 베타만큼 길이가 높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의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맥값에 대해 정리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야. 다음 28번 봐봅시다. 28번은 일단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3대 5의 길이비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될 거거든요. 그래요? 3대 5의 길이비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기울기가 2라서 이거를 나름대로 어떻게 파악해 줄 수가 있나? 조금 애매한가? 내가 고민해 보는 게 뭐냐면 어차피 2차 함수의 비율 관계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는데 그걸로 내가 해결을 못하겠어. 그 생각을 잠깐 했거든? 그걸로 해결해 볼까라는 고민을 했어. 2차 함수의 비율 관계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뒷부분에서 이제 등장하겠지만 너희가 이제 뒷부분 읽어봤잖냐? 얘가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이 함수가 y는 a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되어 있으면 얘가 k만큼 갔으면 증가한 정도는 ak의 제곱만큼 증가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 비율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것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저 뒤에서도 또 나올 건데 일단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더니 너무 애매하더라고. 이 값의 차이를 알면 명확히 알면 이것의 비를 나름대로 구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될 건데 그렇게 풀기에는 양쪽이 두 개 다 주어져 있어서 조금 애매해서 그냥 냅뒀어요. 오케이? 조금 애매해. 그래서 이제 3대 5라는 비율도 조금 애매해. 그래서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무엇이 주어져 있는 거냐면 K 값이라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기울기가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 AB의 길이가 3대 5면 이것에 대응되는 X값의 차이랑 이것에 대응되는 X값의 차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3대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굳이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 AB의 길이랑 CD의 길이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X값의 차이를 구하는 건 쉬워. X값의 차이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해주면 되네요. 얘가 알파 베타라고 놓는다면 이 식이랑 KX를 연립하겠지. 정리해봤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 플러스 8x 플러스 8은 0이라는 방정식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엇이 되고 2분의 k 플러스 8이 되고 알파 베타는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크기를 구해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아. 이 두 개의 값을 감마 델타라고 놓아줬다면 얘도 이제 똑같이 두 개를 연립한 거야. 그러니까 얘랑 kx라고 놔뒀더니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k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감마 플러스 델타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감마 델타 얘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길이의 차가 감마 델타의 차이 대 알파 베타의 차이가 5 대 3이래요. 무엇의 b를 구해줄 수 있어요? 제곱 b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곱 b가 나왔으니까 이제 해결할 수 있겠네. 그래요? 알파 베타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k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16 이거의 5배 얘랑 25배지 얘랑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몇 배? 3배. 오케이?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하면 k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그래. 다음 봐봅시다. 이 k 값이 나오려면 결국 양수의 k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그런가? 209번 봅시다. 209번은 너희들이 저 뒤에서 봤으면 이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그 아이디어가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디어인 건 맞아.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이차 함수가 있는데 L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이게 L이야. 그 다음에 5와 만나는 1과 만나는 이게 L 플러스 1이야. 4와 만나는 얘가 L 플러스 3이에요. 그래? 이 그래프가 최고차원 계수는 모른가? 모르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2분의 L만큼 증가했을 때 어떤 만큼? 얼마만큼 증가했습니다 라는 거냐면 최고차원 계수면 A라고 놓고 A라는 문자가 없지 2분의 L의 제곱만큼 증가했습니다 라는 게 될 거고 얘가 얼마만큼 증가했다면 2분의 L 플러스 2분의 1만큼 증가했다면 이것의 증가한 정도는 A의 2분의 L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만큼 증가했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 A의 2분의 L의 제곱만큼의 차이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해봤더니 2분의 1의 이거잖아. 얘가 2분의 L에 2분의 3만큼 증가했거든. 그럼 증가한 정도는 이거의 증가한 정도는 A의 2분의 L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될 거고 얘도 똑같이 뭐로? 2분의 L의 제곱을 뺐더니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푸는 방법이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애매하다라는 게 되어 있으면 뭐 하라고? 죽을 고정시켜요. 완초 그냥 아무 걸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값이 알파면 이 값이 알파. 얘가 알파 플러스 2분의 1로 놓을 수 있고 얘를 알파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놓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L을 2알파라고 놔뒀으니까 L을 2알파라고 놔둘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대입하는데 fx라는 식을 몰라. 최고차원 계수가 a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라고 놓을 수 있는데 알파 플러스 2분의 1을 넣었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2분의 3을 넣었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a랑 알파 값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어떻게 구하든 상관은 없어요. 이건 어차피 평행이동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계산 이게 더 쉬워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내가 이 문제를 체크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3x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3x) 넣으면 어떻게 돼? 제이는 어떻게 돼? sin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3x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갑자기 웬 사인? 파이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요. 그래? 파이까지, 이게 파이야? 파이까지 돌아갔는데 3분의 1로 줄여.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정확히 3분의 1 파이를 대입했을 때 한 칸이 생겨버리겠습니다 라는 게 돼. 이런 그래프가 돼버리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3분의 1만큼 축소가 돼. 오케이? 아니면 얘를 이제 이렇게 다뤄볼까?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하면 이렇게 놓을까?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나는 y는 3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라는 거냐면 나한테 y는 x의 제곱, 여기도 얼른 봐.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1까지 도달하는데 원래 1 대입하면 1에 도달했거든. 그러니까 1을 대입했으면 1의 값이 됐어요. 그렇거든. 이제는 어떤 값을 대입하면 3분의 1의 값을 대입하면 1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표현됩니다 라는 거냐면 y축을 기준으로 3분의 1배 축소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a가 양수일 때만 다룰게. 그러니까 나한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y는 fax라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a는 양수인 것만 다룰 거야.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대칭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무엇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a분의 1배 확대 또는 축소를 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수원까지 다 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잖냐? 그래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이 문제를 바라볼 때도 똑같은 형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풀어도 돼.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바라봐 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그러면 봐봐. 나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다 라는 사실을 아냐면 y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에서 최소의 값 5를 가지면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져요.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져. 그런데 얘가 y는 fx라는 식이야. 근데 뭐 했냐면 어떤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y는 f3x라는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y축을 기준으로 3분의 1배 축소했습니다 라는 거야. y축을 기준으로 3분의 1배 축소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3분의 1배를 축소했어요. 이렇게. 더 축소해야 돼? 이게 될 거야.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이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거야. x축과 만났을 때 모든 실근의 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x축과 만났을 때 모든 실근의 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두 근의 합은 무엇이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결해 볼 수도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프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원래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너희들이 푼 대로 풀어.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실근을 갖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형태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형태가 축에 대해 대칭적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여기에서의 두근이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니까 3분의 알파 플러스 3분의 베타의 값은 3으로 나눈 값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월등히 빠를지도 모르거든. 근데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연습을 시켜주고 싶은 게 있어서 3분의 1만큼 이 3x만큼 집어넣으면 y축을 기준으로 3분의 1배 축소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이 이 비슷한 문제가 한 문제 또 있던데. 저 뒤에 나온 거 봐. 그 다음 222번 봅시다. 222번 보면 이것의 최대값이 28이래. 너희들이 이거 푼 거 보니까 범위를 굉장히 뭐 건너뛰었어? 혼자 막 건너뛰고 난리 났어? 있구나. 12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인데 이 x값의 차이가 1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5를 대입한 값이랑 3을 대입한 값의 뭐는 차이니까 12래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놓으면 얘가 k만큼 같다라고 하면은 k제곱만큼 갔을 거고 k 플러스 2만큼 같다라고 하면은 k 플러스 2의 제곱만큼 증가했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k값을 빠르게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k값을 빠르게 구해준다라는 것은 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이라는 값이 12라고 놓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4k 플러스 4의 값이 12니까 8k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이놈의 축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놈의 축은 마이너스 2 빼는 거니까 1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 그래프에 대한 식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의 최소의 값은 실제로 당연해요. 얘에다가 4만큼 평행이동 한 값을 더했대. 그러면 한 가운데 값에 대해서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2랑 5니까 한 가운데 값. 3에서 최소값을 구할 거야. F3 플러스 F7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아니네.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한 거네. 미안해.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프가 1이라는 그래프에다가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4만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얘가 이제 1이고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3.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최소의 값을 갖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최소의 값을 갖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두 개가 대칭인 그래프니까 이 대칭이 되는 한 가운데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지. 서서 들어. 서서. 졸리면 저기 있어. 저기. 서서 들을 수 있어. 오케이? 다음 봐봅시다. 서서 들어도 돼.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나도 서서 이렇게 수업하지 않냐? 2 보자. 2밖에 없네.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야. 뭐 때문에 선택한 거냐면 너희들이 이거 열심히 범위 나눠서 문제 풀었더라고. 풀을 보니까 근데 범위를 나누는 경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해본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범위를 나눌 수 있는 범위를 이것을 줄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 좀 쉽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x-k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이 그래프의 꼭지점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k, 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그냥 했을까?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7 위에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나한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거든.
2차 함수가 있어. 얘가 y는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7이라는 이런 2차 함수예요. 여기 위에 뭐가 있는데? 꼭지점이 있는데 폭이 정확하게 똑같은 그래프예요. 폭이 똑같아. 최고점 계수가 1이고 얘는 최고점 계수가 뭐예요? 이 그래프는 최고점 계수가 뭐야? 마이너스 1이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어떠한 지점을 지나치냐면 꼭지점을 지나쳐요. 정확히 대칭인 형태니까. 그래요? 대칭인 형태니까 꼭지점을 지나칠 수밖에 없어. 이 그래프가 K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근데 이놈의 축은 마이너스 3이거든.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3이거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형태에 대해서 최대값이 28이 나올 수 있을까?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쭉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움직였을 때 최대값이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꼭지점이 여기 한 점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그래프에 대해서 최대값이 24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4부터 8까지 범위에서 4부터 8까지 범위 여기야. 여기에 있을 거야. 무조건 마이너스 7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네. 최대값이 28을 가질 수 있는 형태가 언제부터 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거잖냐? 언제부터 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무엇과 무엇을 대입해 볼 거냐면 4를 그냥 여기다 대입할게. 4를 대입했더니 어떤 값이 나올 거냐면 4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와? 4 대입하면 4, 7, 7에 49, 40이 나오네. 이게 40이야. 이 값이 40이야. 그렇지. 이 값이 40. 그리고 7을 대입하면 8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8을 대입하면 어떤 값 나와요? 11의 제곱 121 마이너스 7 114가 나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할 거 아니야. 4부터 8까지를 대입할 때. 그렇지? 그러면 최대값이 24가 나오는, 28이 나오는 형태는 딱 한 군데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언제만 있을 것 같냐면 이 그래프가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만 있어요. 이런 형태. 그렇지? 축이 4에 도달하면 안 돼. 4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축이 4에 K값이 4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에서 최대값을 4를 대입했을 때에 28이 나오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생각해 볼 거야. 이 안에 있을 때는 최대값은 이 값이 되는 건데 40보다 무조건 커요. 그렇지? 그리고 얘가 이제 더 넘어갈 거야. 더 넘어갔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 그러면 4부터 8까지의 값은 무조건 40보다 크고 114보다 큽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K값의 위치는 딱 이 위치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K가 뭐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4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K가 4보다 더 작을 때 4를 대입했을 때에 28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라는 거거든. 여기다 대입한 게 더 쉬우니까 여기다 대입할게요. 4를 대입했을 때의 값은 8, 14K,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4는 28. 그러니까 K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6의 값이 된다고? 야, 이거 뭐야? 왜 6이 돼? 3. 오케이. 3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소술형이 등장한다라고, 이제 객관식을 풀 때 이렇게 풀면 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얘밖에 안 되네. 라는 게 바로 보이잖냐. 사실, 이 4만 대입해서도 40이니까, 이때밖에 안 되네. 바로 판단해 줄 수 있어. 그럼 대입하는 값이 생각보다 줄어들지. 너희들이 이거 문제 풀 때 봤더니 충격적이었어. 풀을 봤거든, 내가? 근데, 오유. K가 4보다 작을 때, K가 4하고 8 사이에 있을 때, K가 8보다 클 때.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4보다 작을 때, 나왔네. 풀자. 이렇게 답이 하나밖에 없잖냐?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근데 이제 클 때부터 했던 친구는 어떻게 돼? 마음이 아파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바라보는 방식 또한 있습니다라는 거잖냐? 이게 폭이 똑같을 때만 나름대로 가능해. 폭이 이제 작아지면 꼭점을 안 지나치니까 이게 좀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폭이 똑같은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게 될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석적인 풀이는 너희 할 줄 알아야 돼. 범위 나눠서 푸는 거 있잖냐? 그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첫 번째인데 혹시 이게 너무 길 것 같아? 그럼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소수령 이렇게 쓴다라는 것은 조금 애매해요.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할게. 소수령에서 이걸 쓸까라는 것은 조금 애매해. 다음 봐봅시다. 좀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하자.